실제로 존재했던 전설의 해적들 탑5. 원피스 좋아하십니까? 저 만화 원피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물을 숨겨놨다는 골드로저의 말에 대중들은 열광하고 그로 인해 대해적 시대를 맞이하는 소년 만화죠. 원피스에서 대해적 시대를 맞이하게 했던 해적왕 골드로저. 근데 이 골드로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 아시나요? 못 믿으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었답니다. 거짓말 같지만 보물을 찾아 떠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고요. 제 두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 보물을 지금까지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해지죠. 동화나 만화 속에만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해적,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슈퍼 빌런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전설의 해적들 탑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 검은 수염. 이 악명 높은 해적의 이름은 에드워드 티치로 2년간 바다를 공포로 다스렸습니다. 큰 키와 커다란 덩치, 딱 봐도 세 보이는 인상, 럼주에 화약을 섞어 마시는 미친 짓까지. 전형적인 해적 선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빼다 박은 이 해적이 바로 원피스 골드디 로저 처형식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검은 수염은 18세기 북아메리카, 카리브해를 화려하게 휩쓸고 다녔죠. 당시 40대의 함대를 이끈 작은 국가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초거대 해적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검은 수염은 해적 왕이나 다름없었죠. 검은 수염의 이미지는 진짜 악마였습니다. 실제로 조우하기만 해도 폐기에 눌려 시겁해야 됐습니다. 해적기만 봐도 빤스런이 기본이었죠. 근데 그런 거 치고 해적기가 뭔가 귀엽지 않나요? 하지만 1718년 후반 검은 수염은 영국 해군 로버트 메이나드 중위가 이끄는 함대에게 습격당해 검은 수염은 참수되었습니다. 참수되기 직전에 검은 수염은 명언을 하나 남기죠. 어딘가에 엄청난 양의 보물을 숨겼다 라는 말이었죠.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은 수염의 명성과 그의 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이 보물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적이 되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버지니아 체사피크베이에서 카리브해 케이맨 제도까지 검은 수염이 활동하던 모든 해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화의 보물 원피스와 거의 비슷하죠. 4위 키드 선장. 자, 키드 선장도 많이 들어보셨죠? 원피스 캡틴 키드랑 비교 한번 갈게요. 오, 비슷하죠. 키드 선장은 1645년 스코틀랜드 그린억 혹은 던디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롭게도 키드 선장은 영국 당국이 해적 소탕을 위해 고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키드 선장은 소탕은커녕 스스로 해적이 되었죠. 양아치는 다름없었습니다. 키드는 1690년대에 산업보선, 민간 소유지만 정부로부터 공격 권리를 인정받은 배를 운영했지만 결국 스스로 해적지를 일삼은 것에 대한 처벌로 1701년 영국 정부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살아생전 그는 영국 정부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피하고자 막대한 보물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막대한 자금은 영국 정부를 매수하려고 모아놨다고 전해집니다. 엄청난 양이었겠죠. 하지만 키드 선장이 죽고 나서 어떤 누구도 이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보물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유명 저서 보물섬의 영감이 되었죠. 덧붙이자면 이 소설 보물섬이 만화 원피스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보물의 존재에 대해 잊고 소설 속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2015년 5월 마다가스카르는 흥분에 휩싸입니다. 해적 황금기 당시 중요한 통상로이자 인도양 해적의 본거지 역할을 했던 마다가스카르의 해저에서 키드 선장의 보물로 추정되는 유물의 일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유물을 발견한 해저 탐험가는 50kg 은덩이를 해안으로 가져와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에게 선물로 줬다고 전해집니다. 뭐야, 이 보물 실존하는 거였어? 3위 헨리 에이버리 선장. 역시 해적하면 크게 한탕이겠죠? 자잘자잘하게 여러 번 터는 것보다 1000억짜리 한탕하는 게 훨씬 초대박이니까요. 헨리 에이버리 선장은 악명이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한 번에 가장 많은 물건을 훔친 한탕에 성공한 대해적입니다. 에이버리 선장은 사실 무역선의 1등 항해사로 선출됐었죠. 그러나 배를 납치해 마다가스카르로 항해한 뒤 스스로 선원을 뽑아 해적으로서의 삶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때는 1등 항해사 같은 유능한 사람도 해적을 하는 시대야. 뭐하는 시대냐 이 시대는. 1695년 9월 에이버리 선장은 간지 사와이라는 매우 중요한 상선을 납포했습니다. 상선은 60만 파운드 상당의 귀금속과 보석을 실어 나르고 있었으며 그 화물의 가치는 오늘날 5천만 파운드 7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이버리 선장은 철저히 무장돼 있던 이 상선을 탈탈 털었을 뿐만 아니라 무사히 달아나는데 성공했죠. 존나 천재. 정부 당국은 현상금 1000파운드를 내걸고 에이버리를 수배하면서 역사상 최초의 국제범인 수색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에이버리 선장은 국제범인 수색에 굴하지 않을 정도로 비상할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수색되지 않았죠. 또한 그 이후에 아무도 그의 결말을 모른다고 전해집니다. 1등 항해사보다 해적이 100배 1000배 나왔네요. 불로소득 744억 원. 2위 정일수, 마담칭. 광동성 창녀촌 출신의 이 해적은 여성입니다. 당시 중국 광동 지방에서 활동하던 정일이라는 해적의 첩이었죠. 김정일 아닙니다. 정일입니다. 그녀의 활동은 1807년 남편인 정일이 사망하자 남편의 부하이자 동성연인이자 공인된 후계자인 장보자와 함께 선단에 전권을 쥐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뒤로부터 기름에 불 붙인 마냥 세력 확장을 거듭했죠. 결국 그녀는 1807년부터 1810년까지 3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부하와 1000척 이상의 해적 선단을 거느렸으며 그녀의 해적 선단은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을 지배했고 당시 강대국의 어떤 해군보다도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해적 아닙니까? 역사상 최고로 큰 해적단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기네스북에 기록돼 있을려나 이거? 특이하게도 그녀의
그녀의 해적 선단은 절대 다수가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에? 덕택에 그녀의 배에 타고 있던 여성은 정주의 위협이 전혀 없었지만 포로가 된 배의 선장이나 항해사 등 남자 선원들은 신의 뜻을 거역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네요. 해적단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절대적인 공포의 힘이란. 그녀는 해적 활동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전해지며 그 기록은 영국,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게도 적용됐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그녀의 해적단을 보고 나라들은 쫄기 시작했죠. 그렇게 1810년에 영국, 포르투갈, 중국 등이 그녀에게 대항할 연합함대를 구성했으며 중국 황제는 이러한 공격이 엄청난 인명피해가 올 것이라 생각해 그녀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사면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황제의 사면 제의에 응하며 자신이 약탈한 보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며 69세의 나이까지 마카오에서 편하게 살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은퇴까지 하게 된 해적계의 슈퍼 레전드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1위 헨리 모건. 이 해적은 원피스의 도끼손 모건 대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해적들은 2년 내지 3년의 짧은 전성기를 누리다가 처참하게 죽곤 하는데 이 헨리 모건은 싸우면 100%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심지어 왕까지 얻지 못할 인기를 소나기에 넣은 뒤 고위직에 올라 천수까지 누리며 죽었습니다. 그는 해적의 황금기인 18세기보다 조금 이전인 1655년부터 1673년까지 활약한 전설의 해적이었습니다. 그는 영국군에 소속된 공인된 해적이었으며 스페인군과 싸워 많은 영토를 빼앗았다고 하죠. 해적이 땅이 있어? 이게 말이 되나? 헨리 모건은 활동하던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해적이었으며 특히 신부와 수녀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포토벨로 전투는 그의 악명을 널리 알려 더 테러블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시무시함은 자메이카 전역에 뻗어나갔으며 결국 자메이카 일대의 해적들을 이기는 자메이카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통치자? 또한 해적질도 훌륭해 100만 개의 금과 은하, 엄청난 수의 노예, 화약, 무기, 실크, 향신료, 벨벳, 최고급 보석들을 빼앗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양은 스페인 식민지 보유량의 4분의 1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이 에스파냐 함대로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스페인 식민지의 4분의 1이란 수치는 진짜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진짜 슈퍼 울트라 불량배였네요. 거기다 훗날 영국 본국에서 그에게 해적들을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자 그는 얌전히 명령에 순응했고 영국의 찰스 2세는 그에게 기사의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무튼 헨리 모건이란 해적은 그야말로 해적의 궁극체이자 꿈과 희망 같은 삶을 살았던 해적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천인공노할 사회적인 개쌍놈이었지만 말이죠. 해적이란 해적선을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 배를 공격해 화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쉽게 말해 바다 강도입니다. 그냥 바다에 있는 강도예요. 질 낮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지금 따라하면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 철장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지만 끝없는 항해,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 밝혀진 적 없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 이런 것만 봤을 때 해적이란 존재는 정말 낭만적이네요. 저는 이렇게 항상 있는 자리에서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뭔가 해적이 부럽기도 하네요. 무튼 오늘은 실존했던 전설의 해적 탑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